책은 정보의 바다이고 지혜의 보고이지요. 그래서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어 목표로 향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53강입니다. 오늘은 책 권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책을 의미하지요. 문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채권자는 8팔자 모양의 기호가 있습니다. 두 손을 의미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또 사내부자가 있고 병부절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손을 표현하는 기호는 두 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손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내부자는 사내를 의미하고 남자로 해석됩니다. 병부절자는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무릎 꿇은 남자의 두 손에 들린 것이 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 앞에서 공손히 책을 읽고 있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서당에 가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스승님 앞에 간단한 책을 펼치고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손을 모고 있는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책입니다. 채권자는 무릎 꿇은 남자의 두 손에 들린 것이 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앞에서 공손히 책을 읽고 있는 모양인 것이죠.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두 손으로 책을 들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두 손에 책을 들고 집중하여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이 모습을 설명하는 글자가 채권자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수불석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불석권은 손에 책을 놓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늘 책을 가까이 하면서 학문을 열심히 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압권이라고 할 때나 권말이라고 할 때도 채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채권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자입니다. 채권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우리권자입니다. 우리권자는 우리를 의미하죠. 울타리입니다. 이 우리권자는 큰 입구자와 채권자로 구성됐습니다. 그 중에 큰 입구자는 에워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또 채권자는 책을 말하고 문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권자는 책을 에워싸는 구역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도서관은 규장각이라 합니다. 조선시대 때 설립되었던 규장각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립도서관인 것인데 이 안에는 많은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 권자는 책을 에워싸는 구역을 우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담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규장각 안뿐만 아니라 어느 도서관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보관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는 그 담을 표현하는 글자가 우리 권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수도권이 있죠. 수도권은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도시의 권역을 말합니다. 또 상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역세권도 있죠. 이럴 때 우리 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거둘권자입니다. 거둘권자는 거두다는 뜻도 있고 힘써 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거두다는 것은 좋은 결과나 성과 따위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거둘권자는 손수변의 채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의 행동을 말합니다. 적극적 행동인 것이죠. 또 채권자는 책을 말하고 문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둘권자는 적극적으로 책을 보아 거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결과치들은 대부분 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게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거둘권자는 적극적으로 책을 보아서 거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명예도 얻고 많은 성과를 이루는 것이죠. 이런 성과는 개인에게나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거둘권자는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권토중례가 있죠. 권토중례는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온다는 뜻으로서 한 번의 실패에 불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석권이라고 할 때나 권포라고 할 때도 거둘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게으를 권자입니다. 게으를 권자는 게으르다는 뜻도 있고 나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를 권자는 사람인변의 채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이죠. 채권자는 책을 의미하고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게으를 권자는 사람들은 책 앞에서 게으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개의 사람들은 책 읽기를 게을리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공부에 재능 있는 사람 아니고는 책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책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자아이 같습니다. 책 앞에만 앉으면 놀러갈 궁리하는 것이죠.
책상에 앉기를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게으를 권자는 사람들은 책 앞에서 게으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책 읽기를 게을리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조석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석불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으르지 않다는 뜻으로서 매사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함을 이루는 말이죠. 또 권태라고 할 때나 노곤이라고 할 때도 게으를 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정다울 권자입니다. 정다울 권자는 정답다는 뜻이 있죠. 이 정다울 권자는 가는실명자와 채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는실명자는 붓으로만 사용되는 글자인 것인데 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책을 의미하고 문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다울 권자는 실과 책은 정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로 대나무를 엮어서 책을 만들게 되니까 서로 정답다라는 것이죠. 옛날의 책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대나무를 깎아서 죽편을 만들고 그 죽편에 글을 쓰게 되죠. 그리고 그 죽편들을 실로 엮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편으로 만든 책과 실은 정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책과 실이 정답다라는 이런 뜻이죠. 일할 수밖에 없는 분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다울 권자는 실과 책은 정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대나무를 엮어서 책을 만들게 되니 서로 정답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견권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권지정은 정다움과 책망이 혼재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서 마음속에 굳게 맺혀 잊혀지지 않는 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나무그릇 권자입니다. 나무그릇 권자는 나무그릇을 의미하고 힘쓰는 모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나갈 만한 능력이나 도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그릇 권자는 나무목자와 채권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고 채권자는 책을 의미하고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무그릇 권자는 나무로 만든 책이 나무그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 글을 옮겨 쓴 모양인 것이죠. 원래는 대나무에 글을 써서 책을 만들게 되는데 그 대나무가 없다 보면 임시방편으로 나무에 글을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대나무를 예쁘게 깎아서 죽편에 글을 쓰게 되면 제대로 된 책이 됩니다. 그런데 죽편이 없을 때는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나무에 글을 쓴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나무 조각에 글을 쓰게 되면 오래 보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인 것이죠. 나무그릇 권자는 나무로 만든 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대신 임시 방편으로 나무를 깎아서 사용하는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백원지모가 있습니다. 백원지모는 나무로 된 술잔을 들며 그리워하는 마음이란 뜻으로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